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3 역사 3-2 고려의 대외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고려는 정말 외침이 많았던 나라였는데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켜낸 고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고려의 대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0세기 초 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바르를 멸망시키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거란 제국은 나라의 이름을 요라고 하고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주까지 차지하며 송을 압박했는데요. 당시 중국을 통일한 송 역시 거란에게 압도당할 만큼 거란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거란과 송, 서하와 대월 등의 군주가 모두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는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됐는데요. 이 다원적 국제질서라는 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황제를 칭하며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펼친 걸 뜻합니다. 사실 그 전에 동아시아는 황제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황제국을 자처하니 다원적 국제질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고려도 이러한 가운데 대내적으로 황제국을 자처하며 다원적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고려는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거란의 압박을 당하던 송이 고려의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자 거란은 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고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고려에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거란의 침입은 무려 3차례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먼저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활약으로 전쟁 없이 오직 말로만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담판인데요. 이때 사실 강성해진 거란의 압박에 고려의 다른 신료들은 거란과 화의를 맺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거란의 장수를 만나보겠다 하고 적진에 들어갔는데요. 서희 대 거란의 장수 소손영,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감상해볼까요? 소손영이 먼저 너네는 신라를 계승했으면서 왜 옛 고구려 땅을 가지고 있냐며 고구려 땅을 토해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자 서희가 우리나라의 이름은 고려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니네야말로 우리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면서 받아칩니다. 그러자 이번엔 소손영이 송과의 관계를 두고 시비를 거는데요. 너네는 왜 우리랑은 안 친하고 송이랑만 친하니? 하고 따지자 서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 그 압록강 남쪽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 우리 주면 송이랑 관계 끊고 니네랑 친하게 지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거란은 서희의 말대로 그 땅을 고려에게 줍니다.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인데요. 이렇게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고려는 거란과의 외교를 약속하고 강동육주를 획득한 겁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했겠죠. 그래서 결국 거란의 2차 침입이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고려는 거란과의 외교를 약속하며 거란군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거란의 3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완전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강감찬인데요. 귀주대첩에서의 강감찬의 활약으로 고려가 거란군을 격파하자 마침내 거란과 고려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대승으로 거란의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이 거란 대신 고려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고려의 승리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난 후 강감찬은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의 축조를 건의하고 이때 천리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여진은 처음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조공을 바쳤는데요. 12세기 초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했는데요.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적으로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청하고 또 관리도 너무 어려워 결국 다시 여진의 구성을 반환해줍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아구다란 인물이 여진족을 통일해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정복하더니 급기야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거의 금이 이 세계의 최강자가 됐는데요. 이때 금은 고려에도 사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 결국 고려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진과의 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고려는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역했는데요. 이때 송에서 들여온 수입품에는 비단과 서적, 자기 등이 있고요. 수출품으로는 금과 은, 인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에서는 송의 많은 유학생과 승려들을 파견해 송의 선지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거란이나 여진과도 맨날 싸우기만 한 건 아니고 나름 교류가 있었는데요. 거란의 은과 모피, 말 등을 고려의 농기구나 곡식, 문방구 등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거란으로부터 대장경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고려의 초조대장경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진의 경우 여진이 강성해지기 전 여진은 고려와의 교류를 통해 송의 선지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고려에는 국제무역항으로 병란도가 있는데요. 개경 근처에 위치한 병란도에는 송과 일본뿐 아니라 아라비아의 이슬람 상인들까지도 왕래했었는데요. 이들이 우리를 서양의 꼬레아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병란도까지 고려 전기의 외교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려의 끝나지 않는 외침, 거란, 여진에 이어 이번엔 몽골입니다. 몽골은 몽골 고원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이었는데요. 13세기 칭기즈칸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서양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평정했는데요. 고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려와 몽골이 처음 외교를 시작한 건 거란이 몽골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러한 거란을 여몽연합군이 함께 물리치면서 몽골과의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몽골이 고려에 무리한 공무를 요구해오고 거기에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인 저고여가 국경지대에서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몽골은 이를 구실 삼아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침입에 고려 정부는 처음에는 몽골과 강화를 맺지만 곧바로 파기하고 강화도로 천도에 쌓을 의지를 보입니다. 이때가 최씨 집권기의 최후 정권 때였는데요. 이때 지도부가 천도했던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물살이 거세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가까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지도부는 강화도로 천도에 나름 항전의 의지를 보입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지도부가 강화도에 숨어있으면 지들은 안전하게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남은 자들의 처절한 항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귀주성 전투에서는 박서라는 인물이 활약하여 몽골군으로부터 귀주성을 끝내 지켜내고요. 처인성 전투에서는 김윤우가 활약하는데요. 이 김윤우 중요합니다. 김윤우는 사실 승려인데요. 처인 부곡의 주민들과 함께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이 처인성 전투의 기록화해보시면 여기 요분요. 활 쏘는 승려. 이분이 김윤우겠죠? 이렇게 처인성에서 활약하던 김윤우는 이후 충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이 처인성이 지금의 용인이거든요. 근데 용인에서 싸우시던 분이 충주까지 지켜내네요. 대단하죠? 이 충주성에서의 전투는 천민들이 주축이 된 항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김윤우가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누구든지 힘을 다해 싸운다면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해 노비들과 함께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하층민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처절한 항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고려의 지도부는 대몽 항쟁의 명분을 위해 팔만대장경을 제작했는데요.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보관 중이며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판의 변형 없이 팔만대장경의 보관을 가능하게 만든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몽골과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러한 때 사치를 일삼으며 많은 세금을 뜯어가는 최씨 정권에 대해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몽골의 요구대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결국 개경으로 환도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삼별초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별초는 최후가 만들었던 군사조직이었는데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항쟁도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요. 40년간의 길고 길었던 몽골과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는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토가 황폐화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소실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원 간섭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거란의 침입 때 활약했던 서희의 외교 담판 중요합니다. 또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여진을 정벌한 윤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김윤우와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의 항쟁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